안녕하세요. 오춘기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 생각해본 날이었어요. 자존감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고요. 저는 저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 어렸을 땐 제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었고 행복했거든요. 물론 잘하면서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었고 한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제가 기특하기도 하고 미운 정 고운 정도 다 들어버려서 완벽하진 않아도 제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집안이 어려웠을 때도 가족들이 아팠을 때도 또 제가 아팠을 때도 재수를 했을 때도 연달아 실패를 해 주변에서 조롱 아닌 조롱을 당했을 때도 물론 힘들었지만 자존감이 바닥을 치진 않았어요. 제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땐 한창 회사를 다닐 때였어요. 모르겠어요.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면서 일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결과를 점수로만 평가받는 게 힘들었는지 아니면 그럴수록 잘 해내야만 한다는 게 버거워서였는지 아니면 능력보단 아첨과 라인이 실력인 현실에 질려서였는지 아무튼 그땐 달리긴 열심히 달리는데 어디로 가는진 모르고 미친 듯이 달리는 고장난 열차 같았어요. 그래서 에너지도 감정 소모도 너무 많았는데 더 이상 그 힘을 끌어올 것이 없으니까 제 자아를 끌어다 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아를 끌어 쓰다 보니까 자존감이 점점 낮아졌던 것 같고요. 보통 남이랑 비교하면서 낮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자꾸 과거의 저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과거에 행복했던 내가 과거의 나보다 행복하지 않은 현재의 나를 학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가 너무 그리운데 난 그때 내가 아니고 근데 그때의 나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는 또 모르니까 혼란스럽고 슬프고 서럽고 나로 사는 게 점점 지치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생각의 균형이 깨져서 약간 될 대로 되란 식이 돼버리는데 바로 건강을 놔버리더라고요. 허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채우고 싶은 건지 꾸역꾸역 그렇게 먹어요. 그럼 살찌고 몰골이 변하고 그럼 또 우울해지고 그렇게 점점 내가 맘에 안 들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요. 그런데 희미하게 내 모습을 기억하곤 있으니까 어떻게 좀 잘해서 나를 되찾아보려고 해도 균형이 깨진 상태라 쌓기가 무섭게 무너지고 그럼 또 실패했다는 생각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다 스스로가 한심해지면서 자존감도 자신감도 땅을 파고 들어가 숨어버리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게 유튜브나 인터넷에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 정말 많은데요. 근데 그때 저는 그런 걸 찾아볼 힘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 시간이 흘러간 케이스인데 지나고 나니까 꽤 괜찮았던 방법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땐 최대한 현재만 생각하려고 했어요. 가뜩이나 생각이 많은 편인데 자꾸 예전의 나를 그리워하고 또 비교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걔도 나고 얘도 난데 걔만 나일 순 없는 거잖아요.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명암이 있고 그 명암을 온전히 품을 때 나의 하루가, 나의 삶이 만들어지는 법이니까요. 이런 하루가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게 현재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생각과 다가올 미래의 고민과 걱정들은 자존감을 찾을 현재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이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아보려고 병적으로 열심을 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대충 하자,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입 밖으론 저렇게 뱉었어요. 저는 말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는 뇌를 속이는 거라고 하지만 진짜 속고 있는 건 꽤 괜찮은 지금의 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감성적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나의 슬픔을 극대화하고 사실 그렇지 않은데 나를 너무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감성팔이는 적당히 하고 너무 빠지지 않게 밖으로 좀 돌아다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모았었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방법은 저 스스로한테 성취감을 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사람은 성취감이 있을 때 자존감도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해냈다는 것, 어쩌면 내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땐 모든 에너지가 다 다운돼 있을 때라 대단한 걸 하려고 하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그냥 자잘자잘한 목표들을 여기저기 심어두세요. 한 번에 좋은 음식 먹는다고 몸이 좋아지나요?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도 소박한 음식들을 먹다 보면 튼튼해지고 면역력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정말 작은 목표들, 양말 정리하기, 쓰레기 버리기, 일기 쓰기, 한 끼 정도는 잘 먹기, 뭐 이런 소소한 목표들을 하나둘씩 하다 보면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도전 비슷한 걸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잘자잘했어도 해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내가 나한테 실망하고 또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금방 털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면역력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1박 2일에서 은지원 씨가 김종민 씨한테 한 말이 있는데요. 그때 김종민 씨가 제대하고 1박 2일에 복귀했는데 적응을 잘 못해서 고군분투하던 때였거든요. 그때 은지원 씨가 너는 불꽃이 아니라 불심지라고 언제든지 불타오를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쩌면 자존감이라는 건 나라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심지와도 같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그 심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타오를 수 있고요. 이런저런 일들과 생각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나 스스로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절망하더라도 우린 언제든지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걸, 다시 빛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쁘고 치열하고 험한 21세기 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나 밥벌이도 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아니라고, 난 그렇게 안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잘 살아보려고 늘 다짐하고 이 끈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걸. 자존감이 낮아져서 힘들어하는 걸 인지하는 것 자체가 다시 높아지고 싶은 갈망이 있단 거거든요. 전 이 생각이 다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난 심지가 없다고, 그래서 이 깜깜한 밤을 지독한 어둠 속에서 혼자 갇혀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심지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태양은 뜨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훗날 이 깜깜했던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어쩌면 난 심지가 아닌 태양이었을지도 모를 테고요. 그렇게 다시 빛나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우리도 모르게 되돌아와 있을 거예요. 천천히 하나둘씩 그렇게 우리들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아봅시다. 우린 분명 다시 빛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안녕.